자, 다음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. 실근의 부호. 자,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냐 음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. 양수냐 음수냐. 당연히 두 근을 구해놓고 양수예요 음수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근을 구하지 않고 이걸 한 방에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제 어떤 질문이 던지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무엇인가?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자, 얘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.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걸 풀기 위해서 두 근을 풀어서 얘도 양수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 수의 합이 양수고 두 수의 곱이 양수면 잘 보죠. 두 개를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풀풀 아니면 마마가 되겠죠, 그죠? 풀풀 아니면 마마가 되는 건데 두 개를 합해서 양이 되는 거니까 결국 갈 수 있는 곳은 뭐밖에 없나요? 풀풀밖에 없는 거죠, 그죠? 맞죠? 따라서 두 수의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다. 요 조건만 마련된다면 두 근이 뭔지는 몰라도 두 수가 뭔지는 몰라도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다.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간접적으로 두 수가 뭔지는 몰라도 두 개를 더해서 양수고 두 개를 곱해서 양수면 자동적으로 알파랑 베타는 0보다 크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. 예를 들면 자,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생각해 봅시다. 얘는 허수죠, 그죠? 허수니까 부호가 없습니다. 부호가 없는데 요거 두 개 더하게 되면 2가 되고요.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 곱해도 2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두 개는 더해서도 양수고 곱해서도 양수인데 요 녀석은 부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, 그죠? 맞죠? 따라서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다라는 결론에서 양수다라는 얘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조건 하나가 추가돼야 됩니다. 무슨 조건이 추가되냐면 D가 그러니까 실근이 있다. 실수일 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두 실수가 있는데 두 실수의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면 자동적으로 두 수는 모두 양수다. 이런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당연하게 요걸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이 될 조건은 당연히 두 수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수의 곱도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판별식 D,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요 세 가지 조건을 통과하면 두 수가 모두 양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면서 합이 양이고 곱이 양이면 두 수는 자동적으로 0보다 크다. 이 조건을 만족하면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. 이렇게 마련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비슷한 얘기로 뭘 할 수 있냐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을 구한다면 두 수가 모두 음수가 되려면 당연히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, 그죠?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. 그 다음에 두 근의 모두 곱은 0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.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. 그리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, 그죠? 따라서 합이 0보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두 근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다.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요걸 계산할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어주면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마지막 세 번째. 자,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, 음수일 때 했으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죠, 그죠?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를 생각을 해보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일단 합은 모르는 겁니다, 그죠? 합은 몰라요. 양수 더하기 음수를 두 개 더했는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죠, 그죠? 모르니까 두 근의 부호는 합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답니다. 당연히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실근 조건은 들어가야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. 판별식 D라는 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고요.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는 건 A분의 C입니다. 그죠? 2차 방정식에서. 근데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, 두 근의 곱이 음수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.
그럼 얘가 음수니까 A랑 C의 부호는 어떻다?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. 그죠?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요 두 개의 곱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4AC가 되는 순간에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죠. 맞죠?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는데 앞에 B의 제곱 얘도 플러스가 들어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어쩔 수 없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죠?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다. 따라서 요 조건은 이 녀석에 따라가는 조건이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.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요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자, 누가 나한테 물어봅니다. 자, 인기쌤,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공부 잘했어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럼 저는 대답하죠. 나 서울대 나왔는데? 자, 굳이 공부 잘했다는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 알겠죠? 당연히 서울대 나왔는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공부 잘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그죠? 당연한 겁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공부 잘했다는 건 당연히 포함되는 얘기니까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다고요. 알겠죠? 난 공부도 졸라 잘했고 서울대도 갔어. 너무 좀 약간 재수가 없죠. 그죠?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만 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이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.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해주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, 음수일 때,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조건들을 각각 적용시켜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보통 이렇게 하면 끝내면 되는 건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른 조건들도 한번 해보죠.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요.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. 또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과 같다. 또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작다.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갑니다.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는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되느냐? 이거죠. 그죠? 뭐 다들 알 겁니다. 일단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원래 합과 합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당연히 두 근의 합은 무슨 수가 돼야 된다?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. 그죠? 맞죠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근이 3인데 음근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절대값이 얘가 더 크니까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하면 양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하나가 3이면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. 그죠? 따라서 얘는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음근의 절대값이 크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여러 가지 조건들 그냥 이것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조건들을 주면 얘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? 이걸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.